안녕하세요. 썬부부의 세계여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카페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온천도 있으며 유럽 야경의 끝판왕으로 유럽 3대 야경을 자랑하는 곳 어디일까요? 예, 바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썬부부가 실제로 여행한 코스를 중심으로 부다페스트 여행 코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썬부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그냥 단순히 여행 일정에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 코스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기 위한 코스로 부다성과 어부의 요새를 구경하고 해지기를 기다려 야경을 보면 좋은 코스입니다. 다른 일정을 이전에 소화하고 일몰 시간 3-4시간 전에 부다성으로 올라가시면 시간 손실 없이 일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서 일몰을 기다리며 야외에서 먹는 것도 낭만적이고요. 부다성과 어부의 요새 사이에 저녁 11시까지 하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세첸이 다리 앞에서 출발합니다. 부다성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부다성으로 올라왔습니다. 버스 정거장 쪽에서 부다성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보이는 이 건물이 대통령 관저입니다. 경비가 엄청 허술하다 못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과거 헝가리 국왕들의 거주지였던 부다성은 현재 헝가리 국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 자체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다뉴브강을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다성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전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멀리 남쪽으로 치타델라 조각상도 보이고 국회의사당과 세첸이 다리 그리고 시내의 전경도 잘 보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어부의 요새입니다. 어부의 요새는 다누브강과 페스트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요새로 어부들이 요새를 방어했다 해서 어부의 요새입니다. 마차시 성당입니다. 정식 이름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죠. 마차시 왕가의 문장이 보관되었다 해서 마차시 성당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답니다. 왕들의 대관식도 이 성당에서 행해졌다 합니다. 요새는 이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광장에 있는 멋진 동상은 헝가리 최초의 왕인 성 이스투반 1세의 동상입니다. 여기가 국회의사당과 페스트 지역 시내가 잘 보이는 야경 명소입니다. 이 근처에서 저녁도 먹으면서 야경을 기다리면 됩니다. 부다페스트의 해지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야경을 보고 다누브강 쪽으로 내려와 국회의사당의 야경을 보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될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번 코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는 뉴욕 카페를 시작으로 도보로 시내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물론 낮 시간에 다니면 좋은 일정입니다. 이 코스 이전에 다른 일정을 하셔도 좋고 이 코스 다음에 야경 코스를 이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카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길 건너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저곳이 뉴욕 카페입니다. 주말 낮 시간이라 그런지 대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예약을 하는 게 좋다는 정보가 많았지만 막상 기다리는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약해놓고 시간 맞추려고 전후 일정에 제약을 받는 것보다 아무 때나 와서 20-30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가 되어 입장합니다. 피아니스트 앞자리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주문하고 주문한 메뉴가 서빙되기 전 카페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뉴욕 카페는 1894년에 문을 연 130년 전통의 궁전 스타일 카페로 르네상스, 바로크 스타일의 금장 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 프레스코화 등 화려한 인테리어와 라이브 연주로 유명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지긴 합니다. 동양인은 안 좋은 구석자리나 지하에 안내하고 주문이나 결제도 늦게 한다는 인종차별 논란도 있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안내받은 우리 자리는 피아노 바로 앞이라 음악도 잘 들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신청곡 있냐고. 주문도 바로 받아가고 음식도 바로 나왔으며 나중에 소스도 추가 요청했는데도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단 음식 맛은 평범해서 그다지 감동이 없었고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영화 속 화려한 궁전의 귀족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성 이스트반 대성당을 구경하러 가는데 지도를 보니 도보로 약 30분 거리라 걸어가기로 합니다. 사실 새로운 도시에서 유명한 랜드마크를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썸 부부는 걸어다니며 보이는 일상의 풍경들을 사랑합니다.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맛있어 보이면 사 먹어보고 좋아 보이면 시간을 들여 살펴보는 여유로운 여행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지나가다 우연히 본 골목길에 있는 스트리트 푸드 카라반이라는 곳입니다. 푸드 트럭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목요일에서 토요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카페에서 먹고 나와서 사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헝가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감성 가득한 부다페스트의 도심 골목길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 홀리듯 따라가 봅니다. 조그마한 광장에서 밴드가 공연하고 있네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탑급은 아니고 제법 알려진 인기 밴드라 하더라고요. 메인 도로로 나왔습니다. 저쪽에 대관람차가 보이네요. 그리로 가볼까요? 여기 패션 스트리트 부다페스트라는 거리가 보이는군요. 우리가 알만한 온갖 의류 브랜드의 매장이 있는 깔끔한 거리입니다. 특히 코스 매장이 인기 있다고 하며 건물들이 유명 맛집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공원 쪽으로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대관람차가 어찌나 빠른지 초급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내릴 때는 세우나 봐. 내릴 때는 타고 내릴 때는 완전히 정차하는군요. 공원에는 헝가리 젊은이들이 데이트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원에 개 놀이터가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합니다. 드디어 성 이스트반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도보로 30분 거리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오느라 3시간도 넘게 걸렸네요. 여행 시간이 많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4분 정도 소요됩니다. 성 이스트반 대성당은 헝가리 왕국의 초대 국왕이자 로마 교회의 성인인 이스트반 1세를 기념하기 위해 1851년에서 1906년 사이에 세운 성당으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건물은 전형적인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서울역도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라고 하네요. 성당 앞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왼편으로 조금만 가면 젤라또 로사라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젤라또를 장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 색 가지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3가지 색이 이쁠 것 같아 주문했습니다. 정말 이쁘지요? 맛도 있습니다. 성당 구경을 오셨다면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성당 앞에서 다뉴브강 쪽으로 이동합니다. 성당 쪽에서 다뉴브강 쪽을 바라보면 어부의 요새가 바로 보입니다. 어부의 요새를 바라보며 가는 이 길은 지리니 거리라 한다는데 헝가리 발음이 어렵습니다.
깔끔한 거리에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온갖 브랜드 매장이 있어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번화한 길 같습니다. 지리니 거리로 계속 가다 보면 유명한 경찰 아저씨 동상이 있는데 배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배만 반질반질합니다. 다뉴브강으로 나오면 이번 코스 완주입니다. 해가 아직 되게 위에 떠 있다. 어. 이 코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알지 못하는 코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부의 요새나 그쪽 다뉴브강에서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는 야경만 보고 오시는데요. 이 코스에서 보는 야경도 그 못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코스에서는 헝가리 현지인들이 즐기는 밤 문화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트램을 타고 세체니 다리 지나 크루즈 선착장을 조금 지나서 내립니다. 여기 강변에 자리를 잡으면 부다성과 어부의 요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나다니는 크루즈 배들은 덤이고요. 강변에 앉아서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해가 졌습니다. 부다성과 세체니 다리 그리고 강 위로는 유람선. 정말 낭만적인 광경입니다. 이제 다시 트램을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합니다. 의사당에도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건너편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웅장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커다란 보석함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의사당 쪽에서 바라보는 어부의 요새와 성당도 너무 멋지네요. 조금 떨어진 부다성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체니 다리를 지나 남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에르제베트 다리 사이에는 온갖 카페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거리 댄스 파티도 열립니다.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어울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정말 낭만적이죠. 이날 썸 부부가 유일한 동양인 커플인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버스킹도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의 밤 문화를 알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낭만적인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낮 시간 전부를 할애하면 좋은 코스입니다. 이 코스 이후 야경 코스 중 하나를 같이 엮으시면 꽉 찬 하루 일정이 되실 거예요. 우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온천이라는 세체니 온천으로 이동합니다. 지하철 M1 라인으로 세체니 온천역에 내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밖에도 72번 트롤리 버스와 M4 버스도 이곳으로 갑니다. 썸 부분은 호텔 앞에 지하철도 있지만 바깥 풍경도 볼 겸 72번 트롤리 버스를 탔습니다. 또 있잖아. 세체니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목욕한 여자 있잖아. 세체니 온천은 1913년에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 최대 규모의 온천으로 아름다운 건물과 다양한 온천 시설로 유명한 꼭 방문해야 할 명소 중 하나입니다. 입장권 2장과 프라이빗 캐빈 하나를 빌렸습니다. For the entr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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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eah. a little bit cheaper. 예. And you I- can, yeah, you yeah. can share together. Oh, thank you. Okay? 체인지룸은 이렇게 옷걸이와 받침대와 이 정도 넓이가 있어요. 여기는 가능한 아침 일찍 오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오후에 단체 입장객이 몰려와 사람도 많고 물도 더러워지고 선베드는 물론 락커나 캐빈이 매진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체니 온천에는 3개의 야외 온천탕이 있습니다. 양쪽에 26에서 28도 정도의 온천탕이 있고 가운데는 수영장 같은 온천탕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모가 의무입니다. 물안경은 의무는 아닌데 없으면 수영할 때 눈이 아프더라고요. 또 하나 팁은 슬리퍼를 꼭 가져오세요. 넓은 세체니 온천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려면 바닥이 거칠어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실내에는 15개의 온천탕이 있습니다. 18도에서 40도까지의 다양한 온천탕입니다. 의외로 실내에 모르고 안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체니 온천에서의 너무 좋은 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티파크입니다. 시티파크는 19세기에 조성된 축구장 약 170개 면적의 방대한 공원입니다. 야, 이건 공원을 진짜 조금 성 걷다 같은데? 보면 버이더 후녀드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은 또 처음 마치 보네. 디즈니의 저 창문하며. 성을 연상시키는 이 아름다운 성은 1896년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성입니다. 무슨 왕국이나 어느 귀족의 성이 아니에요. 파가닌이야. 이 성의 가장 큰 특징은 헝가리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디, 르네상스, 바로크 등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한 건물에 어우러져 있어 마치 유럽 건축사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성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각 작품도 있고 버스킹도 하며 행위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테마파크에 놀러 온 듯한 느낌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니 오늘 무슨 행사 중인가 봐요. 땡큐. 여기서 파이를 하나 사서 공연을 보며 먹었습니다. 참 낭만적입니다. 물이 진짜 맑아. 영흥광장 쪽으로 오다 보면 큰 호수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겨울이면 이 호수가 아이스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곳입니다. 조금 더 걸어 영흥광장으로 왔습니다. 굉장한 광장인데. 굉장한 뭐 하나 만들면 이게 좀. 영흥광장은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버이더 후녀드 성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건국 10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높이 36m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헝가리의 성스러운 왕관과 이중 십자가를 들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헝가리의 초대 국왕인 성 이스투반에게 꿈에서 나타나 왕관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뒤쪽으로는 두 개의 반원형 열주가 양옆으로 펼쳐져 있으며 각각의 열주에는 헝가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과 영웅들의 조각상 14개가 세워져 있고, 기둥 아래에는 헝가리 국가를 세운 마자르 7개 부족의 지도자들이 말을 타고 있는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번 코스도 이걸로 완주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는 방법이야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썬부부가 직접 다녀온 코스를 좀 더 알맞게 수정하여 4개의 여행 코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문 가이드가 아닌 만큼 당연히 놓친 부분도 많겠지만,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려고 계획 중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썬부부의 세계여행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